그리고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서는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재정부권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부와 다르게.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대2.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제 국가의 전체적인 재원을 봤을 때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세입이 8 정도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재원이 2밖에 안 되는데 이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 간에 하는 일을 봤더니 이렇게 5대5. 이건 이제 예산을 중심으로 봤던 통합재정의 예산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5대5 수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거는 중앙이 8 가져가고 지방이 2밖에 안 가져갔는데 일은 지방정부가 5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중앙정부 지출 대 지방정부 지출을 보게 되면 이게 4대6. 중앙이 8을 가져가는데 실제로 지방이 하는 일을 보니까 6을 하더라. 물론 이 6에는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교육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6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세입은 2할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6을 하니 그러면 지방이 할 수 있는 그 재원을 더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3, 7대3 그리고 6대4까지 가도록 하자. 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출 비효율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뭐 어렸을 때 부모님 친구분이 오셔서 이렇게 용돈을 딱 주게 되면 그 용돈은 왠지 공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막 이렇게 뭐 장난감을 사거나 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이럴 때 거리낌 없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거 쓰는 게 상당히 아깝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준 이전 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러니까 징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걷어들인 이 세입하고 이 쓸 때 이 씀씀이가 달라지더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6대4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이 6을 가져가고 지방이 4를 가져가면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이전 재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출의 비효율성은 더 제고시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입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입분권을 강화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증세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담배 소비세 증세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 거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를 했어요. 그래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중립하는 원칙하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거든요. 근데 지방소득세는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세입분권을 가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수도권에 대한 세수의 편중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특히 서울, 경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예요. 그죠? 본청이. 그러니까 이쪽은 자연감소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양사무 규모도 작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균특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맞는데 반대로 해야 할 일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비수도권 도를 보게 되면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전남, 전북, 경북 뭐 다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특별하게 그동안에 일했던 그 규모와 지방소비세 받았던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일해야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 1단계는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딱 다들 답이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안 하죠, 다들. 그러면 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지방교부세 감소되는 거, 그다음 교육청 전출금 나가는 거 뺐더니 한 3.4조 원 규모가 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나는데 자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채워준 거예요. 그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중앙정부 기능 이양 요것을 보존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 손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 없겠죠. 왜냐하면 지출을 다 막아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입분권에 대한 이 세입을 나눠준 거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이너스가 되는 데가 없었거든요. 문제가 발생했던 게 이게 이제 3년 일무를 두다 보니까 그러면 3년이 끝나면 그러면 손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어찌됐든 1단계의 긍정적인 영향은 뭐였냐면
정부가 그나마 그래도 이 세입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순중 규모를 남겨놨다. 그래서 이 순중 규모를 우리는 순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세입분권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이제 핵심 세목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 지방소비세고요. 이 지방소비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종의 공동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뭐 100원을 거두면 2018년도까지는 11원은 지방에 주고요. 89원은 중앙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89원 중앙이 가져간 것 중에 19.24%는 교부세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준 거고, 지금은 이제 1단계 지나서 20.79%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바로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그렇게 지금 공동세로 운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2014년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 연구 인하, 이제 이거를 단행을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기재부, 왜냐하면 취득세를 연구 인하면 취득세 세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세입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무마시키지 않으면 이게 취득세 연구 인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전해 주겠다. 보전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뭘 가지고 보전하지? 여기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있네요. 그래서 지방소비세의 6%포인트를 취득세 연구 인하 보전분으로 주겠다. 이제 이런 카드를 꺼냈고, 그래서 이걸 이제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취득세 연구 인하가 이제 시행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이제 누더기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 이건 지방소비세냐 이렇게 달고요. 부가가치세에 이제 5% 4%가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 그리고 2020년도에 6%를 또 인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2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이 시군세든가 자치구세라든가 이것을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개선해야 되는데 세목을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목은 그냥 지방소비세로 다시 하자. 근데 지방소비세는 이게 특권적 시세이자 도세잖아요. 이 공동세로 운영을 해서 일부는 시군세, 자치구세로 하자. 이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놨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이제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여기 지방소비세가 이게 누더기가 돼서 이게 지방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지방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은 확대했죠. 그래서 2020년 지방소비세는 2018년도에 비해서 10%포인트 상승을 해서 그래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77.7대 22.3에서 75.8대 24.2. 근데 이제 이거를 반올림 해버리면 여전히 8대 2. 그럼 지금 현재 국가가 가져가는 몫은 47.38% 부가가치세.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2단계 때도 지방소비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이거 더 크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래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은 이 지방소비세가요. 1단계 때도 마찬가지고 2단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1단계 때도 이 7대 3, 이 숫자에 함몰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고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조차도 합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보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우리보다 저기가 더 많이 받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소비세가 누더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취득세 주택분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보존분 건들지도 못했어요. 특히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게 리즈너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취득세 연구 인하에 대한 혜택은 어디로서 다 가져갔냐면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가져갔다.
그죠? 그런데 취득세 연구 인하로 인한 보전분도 수도권이 이만큼 가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취득세 보전분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런 그 세수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균특 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비세로 넘어와서 어디로 많이 가나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세입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환사업 보전은 일모를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얘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잖아요. 이제 효과 다 했고 앞으로도 이 효과는 지속될 것이고 일모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입을 디자인할 때 그때 좀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만 없어지면요. 그러면 지방소비세답게 만들기 상당히 쉽겠죠. 왜냐하면 소비지수 기준으로만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비수도권 측에서도 보게 되면 1대 2대 3 이게 사실은 세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1대 2대 3이라는 것은 이게 세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실은 세수는 거친 만큼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만큼 가져가는 게 그게 지방세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둔 것보다 2배를 더 주세요. 우리는 돈이 더 없으니까 거둔 것보다 3배를 더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1대 2대 3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지방세 원칙에 좀 맞지 않으니 이거는 1대 1대 1로 하자. 그 무슨 소리십니까? 그러면 세수의 불균형은 심화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심화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재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재원을 가지고 요거는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맞춤형 분권제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자체 세입으로도 충분히 운영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전 재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두 그룹을 하나에 모아놓고 분권을 하자. 그러면 어느 쪽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전 재원으로만 운영하는 쪽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교부세는 계속 줄이고 세는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전 재원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쪽에서는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전 재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그룹은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자체 세입으로 운영 가능한 데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맞춤형 분권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재정분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보통 교부세도 전면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6대 4로 가면서 불교부 단체들이 막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서울과 경기, 그다음 뭐 수원, 성남 뭐 몇 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가 그래도 이 세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원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근데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분권을 하면 할수록 여기는 손해를 보지가 않잖아요. 이 보통 교부세의 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는 원래 목적인 기준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기능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 세수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재원은 따로 만들자. 이게 이제 장기적인 재정 분권의 추진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만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방소비세가 이제 대세 세목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 지방소비세를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어요. 지방세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를 공동세화 하는데 그럼 공동세로 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광역과 기초는 도대체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광역대 기초로 지방소비세를 공동세화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조정교부금을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또 내려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악유거리들이 우리끼리 이제 국가하고 지방 간의 관계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끼리의 이제 갈등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